안녕하세요. 레디 성형외과의 꽃보다 원장 박성철 원장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지방 흡입. 아무리 체중 감량을 해도 유독 안 빠지는 부위나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빼야 할 경우에 부위별 지방 흡입을 하는데요. 오늘은 팔뚝, 등 부위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부위가 바로 팔뚝입니다. 평소에 살이 찌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상체가 크고 하체가 빈약한 타입인 분들이 많이 시술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땐 굳이 전신 지방을 흡입할 필요가 없이 부분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시면 효과가 최고입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보통 투메센트 용액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투메센트 용액이라는 것은 흡입 전에 흡입할 부위에 0.9% 노말셀라인이라고 하는 생리식염수에 리도카인 플러스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이고, 혹은 중탄산염인 바이카보네이트를 섞어서 몸에 흡입할 부위에 먼저 투입을 합니다. 이 용액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지혈작용과 통증 감소, 그리고 지방 용해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흡입한 부위에 이 투메센트 용액을 넣고 지방을 용해시킨 후 지방 흡입을 하면 지혈작용과 함께 통증을 줄이고 많은 부위의 지방을 흡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 캐뉼라가 들어가는 지방 흡입 부위 구멍을 내게 되는데 보통 5에서 7mm 정도의 흉터가 생기고 그 부위는 수술 후 열흘 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통 흉터 관리의 팁을 말씀드리면 수술 후 실밥 제거 후 한 달째부터 3달째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하면 흉터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프락셀 레이저와 색소가 남은 경우 레이저 토닝을 같이 해주면 흉터가 많이 연해지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흉터 연고를 지속적으로 바를 시에 흡입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레디 성형외과에서는 지방 흡입술을 할 때 PAL 파워 어시스턴트 리포라이석션, 즉 전동 방식의 지방 흡입술로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0에서 1000cc 정도의 지방 흡입을 하고, 등 같은 경우는 1000에서 2000cc, 복부 같은 경우는 1500에서 3000cc 정도의 지방 흡입을 보통 하게 됩니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 팔꿈치나 겨드랑이 절개로 접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 원통형 구조에 따라 팔을 한 바퀴 뺑 둘러서 360도로 세심하게 흡입을 하게 됩니다. 팔뚝에서 위에는 상완, 밑은 하완이라고 하는데, 하완이나 상완 한 부위만 너무 많이 빼게 되면 기형적인 팔라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자 속옷, 상의가 있는 곳, 그 뒤쪽 끈까지 오는 부분을 V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술하고 있죠. 또 수술할 때 지방 세포 자체를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수술을 하면 수술 시간이나 회복 시간도 짧아집니다. 보통 지방 흡입술은 1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수술이 끝나게 되고 바로 당일 퇴원 가능하고, 실밥 제거는 10일 이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3번 내원해서 경과를 보시면서 치료하면 팔뚝, 등 지방 흡입이 완료가 됩니다. 보통 지방 흡입하고 10일차 붓기가 최고조에 이르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붓기가 빠지고 팔을 양쪽을 붙이고 있을 때 양옆이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 됩니다. 보통 지방을 흡입하면 살이 좀 처질까봐 많이들 걱정하시죠. 그래서 레디에서는 단기간 체중 감소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부터 노화까지 피부 처짐 현상을 개선해주기 위해 지방 흡입과 바디 리프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로 진행하면 늘어지고 탄력이 저하된 곳을 슬림하고 탄력 있는 몸매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통 지방 흡입을 할 때 남자와 여자 흡입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따로 흡입 수술 방법의 차이는 없지만 흡입 부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팔, 등, 복부 여러 곳에 흡입을 선호하시고, 남자분의 경우에서는 여성형 유방과 복부 흡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 후에 요요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흡입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살이 다시 쪘을 때 요요가 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방 세포를 지방 흡입 후에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같이 체중 증량이 되더라도 지방 흡입한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요요가 조금 덜 생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방 흡입은 근육량을 줄이거나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지방만 빼는 것과 근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63cm에 60kg라고 해도 체지방의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국소 부위에 정말 지방이 많은지 병원에 와서 초음파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초음파로 측정해서 근육량과 피하 지방의 두께를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뚝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고 신경과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으므로 지방 흡입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팔목 부위 지방 흡입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팔 지방 흡입 수술 후에 격한 웨이트 운동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2주 후, 그리고 PT나 웨이트 같은 경우는 한 달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보통 구멍을 뚫는 부위는 팔꿈치와 겨드랑이 앞뒤 총 3부위를 구멍을 뚫습니다. 그 3부위를 통해서 팔 전체 360도 지방 흡입이 가능합니다. 팔 지방 흡입술 시 팔꿈치 흉터가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보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뒤에는 흉터가 연해지고 색깔이 빠지기 때문에 나시나 비키니가 그 후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날씬하게 여리여리한 팔 등 라인이 드러나는 이런 예쁜 라인이 나오지 않아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 미운 지방들을 정리하면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라인을 정리할 수 있어서 와, 만족스러워 하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체 보면서 가렸던 팔 등을 드러내고 싶은 정도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디 성형외과의 꽃보다 원장 박성철 원장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